한덕수 선거 후 윤석열이 확실히 이상해졌습니다. 갑자기 한덕수한테 모든 걸 덮어 씌우는가 하면 김건희까지 소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엄 선포를 앞둔 자리에서 윤석열이 국무위원들에게 했다는 말 내쳐도 모른다.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가면 처가 굉장히 화낼 것이라는 대목은 그냥 뒤시하기 수준이 아닙니다. 그 말 한 줄이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국가 비상 상황을 다루는 자리에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결정을 앞두고 국민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헌법도 아니고 결국 집에 들어가면 배우자가 화낼 것부터 떠올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최소한 공적 결단의 언어가 아닙니다. 정무적 판단의 언어도 아닙니다. 한 개인의 심리와 사적 관계가 그 결단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판결문 내용대로라면 윤석열은 그날 밤 10시쯤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관련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까지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원래 국무위원도 부르지 않고 그냥 선포하려 했는데 불렀다는 취지로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국무위의 절차는 귀찮아서 밟는 장치가 아닙니다. 헌정 파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안전핀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핀을 원래는 안 하고 가려 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 자체로 헌법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절차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헌법의 방파제인데 그 방파제를 넘겠다는 마음을 먼저 품었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법원이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규정한 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판결문이 더 날카로운 지점은 조태열 이 파장을 경고하며 재고를 요청했는데도 윤석열이 듣지 않았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조태열의 말에 동조하며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람이 없었다고 재판부가 명시한 부분입니다. 이 한 문장은 당시 국무위원들이 어떤 태도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박제합니다. 누가 겁을 먹었는지, 누가 눈치를 봤는지, 누가 책임을 회피했는지 모두가 각자 변명을 준비하며 침묵을 선택했는지 법원 문장 하나가 그날의 공기를 통째로 드러냅니다. 결과적으로 계엄은 단지 한 사람의 폭주가 아니라 그 폭주를 제재하지 않은 침묵의 집단과 함께 완성됩니다. 그래서 내란은 늘 주동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방조하는 구조의 문제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핵심은 형량 숫자만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12.3 내란이라고 규정했고 성격을 친히 쿠데타라고까지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됐다. 사망자가 없었다 같은 주장도 단호하게 잘라냈습니다. 피해가 확산되지 않은 이유는 내란 가담자들의 자제 때문이 아니라 무장한 군인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그리고 빠르게 해제 요구하는 의결한 일부 정치인의 행동 위법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저항한 일부 군인과 경찰의 움직임 때문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 논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가 크지 않았으니 죄도 가볍다는 논리를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내란은 결과가 아니라 실행 자체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이고 그래서 사전에 차단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의 기준선을 세운 겁니다. 백대연 부장판사의 판결문에 담긴 표현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가 불가분으로 이어져 헌법기관을 강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총체적으로 보면 폭동으로서의 협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적혀 있습니다. 폭동을 다수인이 결합한 폭행과 협박으로 보고 준비나 보조까지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이라는 설명 역시 결국 한 가지로 수렴합니다. 12.3 비상계엄을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나 호소로 포장할 여지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법원이 이미 계엄의 본질을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눌러버리려는 시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행위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윤석열 측이 다급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한덕수 23년 선고 이후 윤석열 측이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기존의 호소용 계엄이나 계몽령 같은 말은 법정에서 더는 방패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표현들은 재판부가 보기엔 책임인식이 없는 태도로 읽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남는 선택지는 둘 중 하나입니다. 아예 무죄를 주장하며 끝까지 버티거나 책임을 쪼개고 떠넘기며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건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한덕수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발언이 나오고 우리는 몰랐다, 우리는 반대했다 같은 말이 늘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방패로 쓰는 장면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가 다시 언급되는 흐름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계엄 직전 윤석열이 모른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적혔고 시간이 지난 뒤에는 김건희가 너 때문에 다 망쳤다는 취지로 격하게 반응했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 설명대로 비상계엄은 김건희와 모의해서 한 것은 취지까지 함께 제시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의의 여부를 단정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저는 몰랐다는 말은 김건희를 떼어내는 방탄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윤석열이 얼마나 사적으로 폐쇄적으로 그리고 충동적으로 국가를 운영했는지에 대한 자백처럼 들립니다. 배우자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국민에게는 강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엄 이후 김건희가 폭발했다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 폭발은 또 다른 의미를 남깁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뒤늦게 알았더니 분노했다는 구조 자체가 이 계엄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이었는지를 집안에서조차 확인했다는 이야기로 읽힙니다. 여기서 윤석열 측이 김건희를 몰랐다는 쪽으로 세우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누구의 판단으로 어떤 동기로 그 밤에 나라를 뒤집는 선택을 했느냐는 질문입니다. 종북 세력 때문에 국가 기능이 망가질 지경 같은 말로 포장했지만 법원은 이미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고 위헌적 포고령과 군경 동원을 내란 행위로 봤습니다. 즉, 명분의 언어는 법정에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동기입니다. 동기를 둘러싼 의혹은 여러 갈래로 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가 완전히 바깥에 서 있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결국 여기 있습니다. 모의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김건희를 둘러싼 정황과 진술이 수사와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순간 김건희는 사건과 무관한 가족이라는 프레임에 머물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국민이 보는 상식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태도는 단순한 가십소비가 아닙니다. 판결문에 적힌 문장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윤석열의 말 한마디가 어떤 국가관을 드러내는지, 국무위원들이 왜 그 자리에서 반대의 말 한 줄을 못했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왜 형량과 책임으로 되돌아오는지 그 연결고리를 똑바로 보는 겁니다. 저도 모른다는 말은 김건희를 빼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윤석열이 국민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화낼 것이라는 말은 사적인 감정 토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을 사적인 공간으로 끌어내린 발언입니다. 이런 언어가 등장하는 순간 비상겸은 국가 비상이 아니라 권력자의 사적 결단이라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에게 내린 23년은 시작일 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법원이 내란의 성격을 규정했고 방어 논리를 상당 부분 차단했고 책임 회피의 여지를 줄여놓았습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로 옮겨갑니다. 일정이 내달 19일로 언급됐으니 2026년 2월 19일 선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고를 맡는 재판장은 지규현 부장판사입니다. 이 지점에서 국민이 견제해야 한다는 말은 누군가를 위협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재판은 법관이 독립해 판단하는 영역이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견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주장들이 오가는지 관심을 놓지 않는 것, 판결이 어떤 논리로 쓰였는지 읽고 기억하는 것, 언론이 왜곡하거나 축소하면 바로잡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계엄은 계몽련 같은 궤변이 다시 유통되지 못하게 사회적 면역을 키우는 것, 이것이 시민의 견제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 벌어지는 방어전의 방향이 진실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책임을 분산시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지 구분하는 겁니다. 한덕수에게 떠넘기고 김건희를 분리하고 우리는 몰랐다는 말을 늘릴수록 그 자체가 10.2.3 비상계엄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추진됐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정상적인 국정운영이었다면 이런 방식의 변명 릴레이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 변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곧 한덕수 중형 선고가 끝이 아니라 입구였다는 뜻입니다. 2026년 2월 19일 지규현 부장판사의 선고는 그 입구를 통과한 뒤에 첫 큰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날까지 국민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잊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내란을 내란으로 부르는 최소한의 상식을 지키는 것, 그 상식 위에서 판결의 문장 하나까지도 끝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치 박사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